췌장암, 발에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병원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변화. 췌장암이라는 병은 조용하게 찾아오고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작고 섬세한 신호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고, 그 신호가 발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심코 넘긴 발의 변화가 사실은 췌장암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췌장암이라는 병이 우리 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평소 어떤 증상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췌장암과 발의 부종.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내부 장기와 혈관을 서서히 압박하면서 몸의 말단 부위인 발에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발의 부종입니다. 특히 한쪽 발만 유독 붓거나 단단한 느낌이 든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 주위 혈관이 눌리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다리나 발에 고이게 되면서 붓기가 발생합니다. 이 부종은 일반적인 피로에서 오는 것과는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되고 쉬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또 신발이 갑자기 맞지 않거나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면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의 약 10에서 20% 정도는 진단 전부터 이런 혈전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발바닥 통증과 저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발바닥 통증과 저림입니다. 췌장암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서 말초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하거나 밤에 잠을 설칠 정도라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소 당뇨가 없는데도 발바닥이 얼얼하고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췌장의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3. 피부색 변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발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발이 보랏빛이나 검붉게 변할 수 있고, 때로는 멍든 것처럼 얼룩덜룩한 색이 나타납니다. 췌장암은 종종 혈전과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면 피부색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끝이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해지면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으며, 이는 암이 혈액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간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발이 차갑고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유난히 얇아지고 갈라지는 느낌이 들면 혈액순환 장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발톱과 발의 상처 회복력 저하. 췌장암은 면역력과 회복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잘 낫지 않거나 발톱 주변이 곪고 감염이 반복된다면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색이 변하거나 쉽게 깨지는 현상도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효소 분비 등 여러 대사 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면 발끝의 작은 변화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체중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발 문제. 췌장암 환자의 상당수가 체중 감소를 먼저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와 함께 1에서 3kg 이상 빠지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줄면서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고 걷는 게 불편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의 통증이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아무리 쉬어도 발바닥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부 장기의 문제와 연결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혈당 변화와 발 증상.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췌장암이 발생하면 혈당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말초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발에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상처가 쉽게 생깁니다. 특히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수치가 갑자기 상승했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발에 피로감이나 따끔거림,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밤에 뒤척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약 복용 이력과 발 반응 체크. 간혹 장기간 복용한 약물이 췌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나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조절제 등이 췌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느낌이 심해졌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약 복용 후 피부 발진이나 발가락 끝,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간접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8. 췌장염과 췌장암의 차이.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 상태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는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 중 일부는 6개월, 6개월 이상 만성 염증을 겪으며 발의 통증이나 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식후 통증이나 체중 감소, 지방 변과 함께 발에 저림이나 부종이 동반된다면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는 발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을 때의 느낌, 신발이 맞지 않는 감각, 이유 없이 저려오는 발끝 모두가 몸이 보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몸을 자주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발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늘 당신을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증상들이 모두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이 겹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병의 초기일 수도 있고,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은 누구보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발을 보고 오늘은 어땠는지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췌장암, 발에서 시작된 신호, 그 다음 몸 전체에 나타나는 경고들. 앞서 영상에서 발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으로 췌장암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췌장암은 발뿐 아니라 몸 전체에서 미세한 변화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기계 문제, 피부 변화, 혈당 이상, 그리고 정신적 신호까지 췌장암이 전신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 영상과 함께 보시면 내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소화 문제와 불편감. 가장 흔한 전신 증상은 소화 관련 문제입니다. 명치 끝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으면 체한 느낌이 자주 들고, 헛배가 부르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는 경우 췌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오른쪽 등이나 옆구리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이 통증이 허리까지 이어질 경우 췌장 꼬리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위염이나 근육통과 비슷해서 놓치기 쉬운데, 위치가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잦아졌다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소장과 연결된 십이지장 주변을 눌러 음식의 소화와 이동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복부 팽만감, 구토, 변비,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증상들은 위장약으로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 일반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반복된다면 원인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2. 체중 감소와 근육 소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음식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식습관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2에서 4kg 이상 줄었다면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병적 체중 감소일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팔,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고, 체력이 예전보다 쉽게 떨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인다면 몸속 에너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간접적으로 대사 이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도 배는 더부룩하고 속이 자주 불편해지는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3. 피부와 눈의 색 변화. 피부가 갑자기 누렇게 변하고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 증상도 췌장암의 대표적인 전신 신호입니다. 췌장 머리 쪽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눌러 담즙이 정체되는데 그로 인해 피부색이 변화하게 됩니다. 황달은 간 질환에서도 나타나지만 췌장과 담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엔 소양증, 즉 몸이 가려운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팔, 다리,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다면 췌장과 담도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소변색이 짙어지고 대변색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했다면 담즙이 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4. 혈당 변화와 새로운 당뇨 진단. 췌장암이 초기부터 혈당에 영향을 주면서 갑작스러운 당뇨 진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습관이 나쁘지 않았고 체중도 유지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췌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인슐린 분비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 후 약 복용을 시작했는데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고 저혈당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과 함께 졸음, 식곤증, 집중력 저하가 심해졌다면 몸속 장기 문제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 환자 중 일부는 6개월, 6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당뇨 진단을 받고 추적 검사 중 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5. 정신적 변화와 감정의 기복. 췌장암이 전신에 영향을 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는 바로 감정과 기분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며 무기력감이 심해지거나 우울한 감정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성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은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이나 불면,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중 우울증력이 없고 환경 변화도 없는데 최근 유독 기분이 가라앉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다면 몸 안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정신적 변화가 췌장암의 초기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위장처럼 말하고 피부처럼 보여주고 발처럼 느끼고 감정처럼 흔들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사소해 보여도 하나하나 이어지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구조 요청이 됩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감각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을 믿고 반응해 주세요. 지금 그 반응 하나가 나중에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이 발을 넘어서 몸 전체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피부색 하나, 체중 변화 하나, 작은 감정의 흔들림까지도 우리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불편감들이 연결되면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증상이 있다면 메모해 두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확인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크게 아픈 다음이 아니라 작게 이상할 때 지키는 겁니다. 이전 영상과 이번 편을 함께 보셨다면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잘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꼭 이어서 봐주시고요. 이후 편에서는 췌장암을 조기에 잡기 위한 검사 종류와 정확도, 식습관 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편도 꼭 함께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췌장암 조기 발견 가능한가요? 검사 정확도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다음 영상에서 췌장암이 발부터 시작해서 전신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그 다음은 내 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떤 순서로 확인해 나가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문제는 그 조기라는 시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
그리고 병원 가기 전 꼭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1. 왜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울까? 췌장은 위치상 복부 깊숙한 곳에 있고 주변의 위관담도 장기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종양이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있어도 너무 애매해서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진료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검사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먼저 알아채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혈액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CA19-9라는 종양 표지자는 췌장암 진단에 많이 사용됩니다. 정상 수치는 37UmL 이하인데 이 수치가 높을 경우 췌장이나 담독의 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암을 단정할 수는 없고 췌장염, 담석증 등 다른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지표로만 봐야 합니다. 또한 CEA라는 또 다른 표지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수치를 같이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혈당 수치 역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이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혈당이 올라갔거나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지자도 함께 체크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3. 복부 초음파 검사의 한계와 역할. 혈액 검사 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영상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간 담낭 쓸개 주변 장기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기본 검진에 많이 포함되지만 췌장은 장기 구조상 초음파로 전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장에 가려져 있거나 지방층이 두꺼운 경우 뚜렷한 영상이 잡히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복부 초음파는 간단한 선별용일 뿐이고 정밀 검사를 위해선 다른 영상 촬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CT와 MRI의 정확도 비교. 복부 CT는 췌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종양의 위치 크기 전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조영제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선명한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은 종양이나 초기 병변은 간혹 놓칠 수 있어서 보완적으로 MRI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MRI는 췌장 주변의 연부 조직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췌장관이나 담관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최근에는 MRCP라는 췌장담도 특화 MRI 기술도 활용되며 췌의 흐름까지 분석해 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내시경 초음파 검사 EUS.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원할 때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인 EUS가 활용됩니다. 이 검사는 위 내시경처럼 입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면서 췌장을 초음파로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고주파 초음파로 췌장의 미세한 병변까지 확인 가능하고 필요시 조직을 채취해서 생검으로 확진할 수도 있어서 조기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만 이 검사는 경험 있는 병원에서 시행해야 하며 수면 내시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PET-CT와 조직 검사의 역할. 암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되었을 때는 PET-CT 검사를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신에 퍼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검사이며 치료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조직 검사를 통해 세포 단위로 암세포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결과는 치료법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수술이 가능한 경우와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나누는데 이 검사가 활용됩니다. 7. 병원 가기 전 체크해야 할 것들. 검사를 받기 전 최근 체중 변화, 식사 습관, 소화 문제, 통증 부위와 강도 등을 일기처럼 간단히 적어가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약물명과 용량,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 500mg 아침, 저녁 복용 이런 식으로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가족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중 췌장암, 당뇨, 간암, 담낭 질환 등을 앓은 이력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하고
과거에 복부 CT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면 그 기록이 있는 병원을 기억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단은 불안해서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불확실함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몸은 변화 중일 수 있고, 그걸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조금만 용기 내면 나중에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검사받고 이상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발견되면 지금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오늘 보셨듯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발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걸 듣고 그걸 확인해주는 과정이 결국 내 삶을 지켜주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 췌장암의 조기 신호와 진단 방법까지 쭉 이어서 보셨다면, 다음 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췌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한지, 그리고 췌장에 부담 주는 음식 피해야 할 습관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